안녕하세요. 코드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부기어에서 델파이 에반젤리스트로 활동 중인 김현수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은 바스에 대해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백엔드 기능을 바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도달하고픈 목표는 여러분들이 바스를 이해하고 앱 개발 시 바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코드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 백엔드 애저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왜 바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바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앱 개발 시 효율성 면이나 서비스 사용 시 잠재적인 향상과 개선에 어떤 도움을 바스가 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4주간 사용할 킴비 계정을 만들고 킴비를 통해 바스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인데요. 델파이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킴비 계정으로 연결을 하고 아주 심플하게 회원가입하는 기능을 함께 구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아카데미는 온라인 워크숍입니다.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의 경우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교에서는 앞으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코드 아카데미는 4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매주 한 개 세션이 45분 발표 후에 Q&A로 총 1시간가량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질문은 웹이나 프로그램의 Q&A 기능을 이용해 저희가 받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드 아카데미의 주제는 백엔드 애지어 서비스, 즉 바스입니다. 4주 동안 바스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앱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워크숍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바스를 이용해 멋진 앱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급증되고 있는 바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이번에 더 큰 목적입니다. 참고로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40% 이상의 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제공될 것이라고 가트너에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백엔드 애지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스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백엔드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 개발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멋진 UI와 UX로 화면을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필요한 다양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서버에서 불러와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과 데이터들을 다시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 개발이 완료되면은 로그인과 회원가입 등의 사용자 기능들을 추가해서 앱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예를 들었는데요. 모바일 앱에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의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즉 UI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화면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등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백엔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그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서버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미지 및 파일 등을 저장하고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작업, 즉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백엔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스란 무엇인가요? 네, 바스는 백엔드 기능, 즉 데이터를 보관하고 회원 관리하는 기능 등 서버에서 작업하는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버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스의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의 데이터, 파일, 이미지, 문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와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회원가입, 탈퇴,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등의 사용자 기능을 제공하는 사용자 관리, 그리고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경우 원격 푸시 이벤트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원격 푸시 알림 기능,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소셜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기능 역시 바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분석 서비스도 바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백엔드 기능을 안드로이드나 iO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SDK를 이용하거나 제이슨 등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해 REST 방식의 API로 그 모바일에서 백엔드 애저 서비스 즉 바스에 접근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빠르게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통적으로 백엔드, 즉 서버를 개발하고 세팅하는 것은 앱 개발 시간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버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별도의 개발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스의 이점을 이용한다면 그 기간과 인력을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앱 개발 시 작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소스라 함은 즉 인력 또는 하드웨어, 자본, 시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서버 구축을 위해 서버를 구매하고 그리고 서버에 아파치, 톰캣, 그런 와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올려서 테스트하고 서버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를 관리하는 등등 바스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리소스 낭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따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이 바스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퀴가 필요한데요. 이런 바퀴를 매번 직접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바퀴를 완제품을 사서 끼우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백엔드의 로그인 기능은 어떤가요? 대부분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만약 바스를 이용한다면 매번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매번 자동차의 바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여러분들은 빠르게 앱을 만들 수 있고 백엔드 기능에 들어가는 노력하는 대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핵심 비즈니스 관련된 영역에 집중하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스의 기능이고요. 참고로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서는 바스 기업 중 하나인 파스닷컴을 대략 8,5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독립적인 앱 개발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 독립적인 앱 개발 시에 백엔드 기능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바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애주어 서비스, 즉 이아스, 파스, 사스 등 애주어 서비스로 끝나는 용어들은 IT 종사자분들에게 그다지 낯선 단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이아스가 뭔가요? 파스가 뭔가요? 사스가 뭔가요? 물어보면 살짝 당황스럽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인프라, 즉 하드웨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의 하드웨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위에서 테스트나 기능 개발 또는 독립적인 서비스 운영 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KTU 클라우드 비즈 등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스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위한 실행 환경, 즉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직접 작성한 소스 코드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그 위에서 개발이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 앱 엔진 또는 닷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웹브라우저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하곤 합니다. 보통 온디맨드 소프트웨어 또는 ASP 서비스 같은 것들을 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닷컴 그리고 구글 앱스의 구글 문서 같은 서비스들이 이 사스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바스 같은 경우는 파스와 사스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스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바스를 이용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델파이에서는 킴비와 파스 두 개의 바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킴비를 이용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킴비 계정이 필요한데요. 킴비 사이트에 방문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며 인디비주얼, 즉 개인을 선택하시고 앱 백엔드 생성 시 REST API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회원가입할 수 있고요. 네, 그럼 킴비 사이트로 이동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킴비 사이트인데요. 우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우측에 그 로그인, 사인업 버튼을 통해서 저측에 보시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고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사인업 버튼을 누르시면 그 회원가입 완료되고 그 새로운 앱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정 가지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인플로이 디렉토리라는 앱이 보이실 거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가이드 문서, 그리고 튜토리얼 문서, 그리고 샘플 문서, 그리고 레퍼런스 문서, 다양한 문서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애드온스 버튼이 메뉴가 보이는데 이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에 접근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좀 이따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API 키 세 가지가 화면에 보이실 텐데 이 세 가지 키가 참 중요합니다. 이 키를 델파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이드 문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가이드 문서는 시작할 수 있는 Getting Started부터 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사용자 관리에 대한 안내 문서인 유저스, 그리고 원격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위치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기타 다양한 문서들이 가이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따가 실습에서 사용할 사용자 관리인 유저스 문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문서들이 보이시는데 제일 기본적인 기능인 회원가입, 사인업, 그리고 회원 정보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업데이트, 회원을 삭제할 수 있는 딜리트 기능, 그리고 로그인 및 로그아웃, 그리고 이메일을 인증할 수 있는 기능,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다양한 소셜에 접근하고 그리고 그룹핑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양한 문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따가 진행할 회원가입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간단한 설명들도 있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해야 될지 프로토콜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뭐 포스트 방식으로 뭐 이런 URI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bas.kinbay.com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인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증을 사용을 합니다. 뭐 저희가 바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이미 인증까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사용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즉 제이슨 형태의 이제 컨텐츠를 네,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은 옵셔널 바디, 즉 뭐 추가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지 이런 샘플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샘플들을 실제 어떤 형태로 사용될지 데이터에 대한 샘플들도 나와 있습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리고 뭐 시티 및 인터레스트, 뭐 취미 등을 뭐 추가 정보로 회원 가입할 때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데모 중에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그 대시보드로 돌아오고요. 네, 아차. 그리고 이런 그런 뭐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토콜 사용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델파이에서는 그 바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에서 이런 기능들을 이미 캡슐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형태로 이런 회원 가입, 로그인, 뭐 로그아웃 등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서가 언제 필요하느냐? 이런 뭐 추가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포넌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타 기능들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 문서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바스에 있는 기능들을 확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만 이 문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일반 참고하실 때는 구현하실 때는 이 문서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애드온스 메뉴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우선은 코어 쪽을 보시면은 사용자 관리와 통계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사용자를 우선 들어가 보시면은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애드 유저를 통해서 이 사이트 내에서도 사용자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같은 경우 필수 입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셔널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꼭 이메일, 퍼스트네임, 라스트네임 형태로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따 구현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익스포트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있는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임포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 데이터 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 데이터와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유효성도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DB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은 뭐 이미지, 문서 등등 다양한 파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사용자나 파일을 추가하는 전후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를 지정할 수 있는 컬렉션 훅스라는 뭐 비즈니스 로직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푸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요청을 하면은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그룹에게 푸시 데이터를 전송할지를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엔드포인트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위치 서비스 그리고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과 연결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CRM 기능이나 오라클 그리고 페이스북 기능 등등을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링크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인증 방법부터 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시 메시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 아이디와 API 키 등으로 뭐 이건 저희 설정을 미리 해줘야 되는데 이런 키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전송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추가가 되거나 사용자가 추가가 됐을 때 자동으로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푸시 트리거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추가됐을 때 이메일을 전송하는 기능인 템플릿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할 수 있는 API 콘솔, 네, 어떤 사용 대상을 선택을 하고, 뭐 바디 영역을 자유롭게 지정을 해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다양한 통계 기능 등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I 키, 이 세 가지의 API 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 프로젝트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키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따 데모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앱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데모에서 사용될 프로젝트로 엠플로이 디렉토리라는 앱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다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다고 하시면은 이 글자 아래에 뉴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마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처음 이제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앱 이름을 넣으시고 여기에서 REST API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Create App Backend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앱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Employee Directory라는 명칭으로 앱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킴비를 사이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양한 그런 문서들도 한번 미리 살펴보시면은 이후에 진행될 과정들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킴비 사이트를 통해서 그 바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가이드 문서와 애드온스의 기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델파이에서 바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용해 회원 가입하는 기능을 함께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델파이에서는 바스 관련된 컴포넌트가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백엔드 유저스 컴포넌트, 그리고 파일 액세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컴포넌트, 그리고 사용자 또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쿼리 컴포넌트, 그리고 푸시 알림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와 그 푸시 알림을 수신할 수 있는 푸시 이벤트 컴포넌트 등 다양한 기능 관련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제공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스팔 킴비 프로바이더와 또 다른 파스 프로바이더 두 가지의 제공자 컴포넌트를 델파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파이뿐만이 아니라 C++ 빌더 또는 엠메소드에서도 바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별로 모바일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데스크탑 프레임워크인 VCL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파이어모키 데스크탑에서도 바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VC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킴비 사이트와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회원 가입을 간단하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VCL 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오픈합니다. 여기에다 에디트를 총 4개 추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킴비의 유저네임, 두 번째는 패스워드, 세 번째는 사용자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 총 4가지를 입력 박스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각각이 어떤 항목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라벨로 어떤 항목인지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네임, 대문자로 문자를 쓰고요. 두 번째는
네,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이름.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항목부터 텍스트를 공백으로 지우고, 네, 네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에디트 유저 네임.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패스워드. 그리고 비밀번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별표로 처리를 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비밀번호가 별표로 표시가 되고요. 기본값은 공백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도 네, 공백으로 처리하고 네, 사용 컨트롤 이름은 에디트 풀네임으로 사용자 이름은 네, 에디트 풀네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디트 이메일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텍스트는 네,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가입 항목 입력 후에 회원가입 버튼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버튼을 추가하고요. 캡션은 회원가입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폼에 있는 타이틀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VCL 킴베이 회원가입이라고 네, 지정을 하겠습니다. 폼의 크기를 적당히 줄이고요. 네, 이렇듯 우선 간단하게 UI를 만들어 봤고요. 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코드 아카데미에 엠플로이 디렉토리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네, 폼은 메인 폼으로 지정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도 엠플로이 디렉토리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컴파일을 하고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VCL 킴베이 회원가입 창이 잘 떴고요. 네, 다음으로는 네, UI를 우선 구성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 바스와 연결하는 데이터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듈이라는 그런 화면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그 항목을 통해서 추가를 할 건데요. 프로젝트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Add, New, Other 보시면 다양한 항목 중에서 데이터 모듈을 선택해서 네, 데이터 모듈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저희가 바스 관련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건데 네, 바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오시면은 어디 있나? 네, 여기 바스 클라이언트라는 컴포넌트 그룹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용할 킴비 프로바이더 그리고 또 다른 파스 프로바이더 두 개 이제 제공자 컴포넌트가 있고요. 나머지 컴포넌트도 스토리지, 쿼리, 백엔드 푸시 이벤트, 백엔드 유저, 백엔드 파일스 이렇게 다양한 네, 바스 컴포넌트들이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킴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킴비 프로바이더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가입을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백엔드 유저스 컴포넌트를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킴비 프로바이더의 속성을 보시면은 총 세 가지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키, 두 번째는 앱시클릿, 그리고 세 번째는 마스터 시클릿. 세 가지 속성이 중요한데요. 이 속성은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킴비 사이트 대시보드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이 세 개의 API 키가 네,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를 네, 이 컴포넌트의 속성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앱 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두 번째 앱 시클릭 값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마스터 시클릭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이제 속성을 적용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어플리케이션과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 킨베이 앱과의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키 세 가지를 입력함으로써 여러분의 계정과 그리고 여러분 계정에 있는 어떤 앱과 어플리케이션이 연결이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앱에서 킨비와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관리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듈에 메소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 모듈을 저장하겠습니다. 킨베이 데이터 모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회원 가입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signup이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인자는 메인 폼에서 구성했던 것처럼 유저네임, 패스워드, 풀네임, 이메일 네 가지의 인자를 받겠습니다. const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풀네임 마지막으로 이메일 이 네 가지를 스트링 형태의 문자열로 데이터를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정보를 받아서 실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유저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백엔드 유저스의 유저 항목을 보시고 점을 찍으시면은 사인업 유저, 로그인 유저, 딜리트 유저, 파인드 유저, 파인드 커런트 유저, 업데이트 유저 이게 다양한 메소드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과 로그아웃 등 아주 다양한 메소드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API에 있는 것들을 캡슐화된 이런 메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필요한 기능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회원가입을 위해서 사인업 유저 메소드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사인업 메소드를 선택하시면은 네 가지의 이제 파라미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 유저네임, 두 번째는 A 패스워드, 세 번째는 A 유저 데이터, 네 번째는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근데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유저네임, 패스워드, 풀네임, 이메일 네 가지의 이제 속성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중복되는 항목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두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풀네임과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A 유저 데이터, T 제이슨 오브젝트 형태의 유저 데이터에 풀네임과 이메일을 넣어서 회원가입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가이드 문서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이드 문서의 사용자 항목을 보시면은 옵셔널 바디 쪽에 보시면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항목은 뭐 필드 1부터 필드 n까지 아주 다양한 항목을 추가로 옵셔널하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항목들이고 그 나머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풀네임 그리고 이메일 항목으로 옵셔널 바디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스의 유저 데이터 항목 쪽에서 풀네임과 이메일 항목이 컬럼으로 추가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결과를 확인할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이슨 tJSON 오브젝트에 풀네임과 이메일을 추가를 할 거고요. 우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입력하고요. 유저 데이터와 크리에이티드 오브젝트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유저 데이터는
tJSON 오브젝트, 그리고 created 오브젝트는 t 백엔드 엔트리 밸류, 두 가지 항목이고요. 먼저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tJSON 오브젝트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리, 트라이 파이널리절로 유저 데이터를 안전하게 해제까지 하고요. 여기에 유저 데이터와 created 오브젝트로 이제 그 메소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저 데이터에 이제 풀네임과 이메일을 추가를 해야 합니다. 유저 데이터에는 그 데이터 추가를 하기 위해서 add pair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요. add pair에는 풀네임, 컬럼명과 값을 입력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에 이메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메일은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을 입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추가하는 기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인에서 입력받은 그런 정보를 데이터로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요. 우선 그 메인 폼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듈을 사용하겠다고 유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유저 유닛, 유저 유닛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한 데이터 모듈을 유저지에 추가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선언부에서 즉 위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영역에 유저지열에 추가를 하시면 되고, 구현할 때 사용하실 오브젝트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먼테이션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면 되고요. 저희는 임플리먼테이션 쪽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요, 내가 이거를 데이터 모듈 1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모듈 1점 사인업 메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 점 텍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이름, 마지막으로 이메일 점 텍스트, 이렇게 4개의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은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show 메시지,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UI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UI와 데이터 모듈을 연결하는 작업만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기능을 구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사용자 정보 쪽에 이전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회원 가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험프리 김이라는 유저네임으로, 비밀번호는 테스트 1234, 사용자 이름은 한글로 김현수, 이메일 주소는 hskim 엠바카데로, 회사 메일로 입력을 하고 회원 가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이외에 킴비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가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황이 약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유저네임 험프리 그리고 이름은 한글로 김현수도 잘 입력이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네임 그리고 이메일 항목들이 원래는 없었던 항목들인데 저희가 그런 추가 데이터들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이런 컬럼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고 싶은 뭐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라든지 주소 항목들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컬럼으로 늘어나셔서 그런 데이터들을 향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 기능을 같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시 비트로 넘어가면요. 네, 이렇게 이제 킴뷰에 연결하고 회원가입, 구현하기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바스는 개발자가 자신의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집합입니다. 데이터와 파일, 그리고 사용자, 원격 푸시 알림 및 지도 서비스 등, 그리고 SNS 등을 다양하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바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스는 여러분의 개발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개발 시간을 단축해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기능 개발에 집중하고 다른 로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공통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분들은 공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핵심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AG 스튜디오, 즉 델파이 C++ 빌더, 그리고 M 메소드를 이용해 개발한다면 모바일과 데스크탑 양쪽에서 바스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바스의 다양한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되는 바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메소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이용해 아주 손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 내용을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세션은 2014년 8월 5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시 반에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준비한 내용은 오늘 진행했던 사용자 관리 기능을 심화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인증 메일, 회원 가입되었을 때 뭐 인증할 수 있는 메일을 전송해서 뭐 회원 가입을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 그 바스의 기능과 모바일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초기화하는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사실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은 바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킴비 API를 확장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